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4일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제 방송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은 어제 저녁 때 와가지고요. 이제 오늘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JSA 지역을 방문한 점하고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방 시간은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신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요, 이준석 주변의 측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김성진 성상납을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경찰이 4차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4차 소환 조사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미국 내에서 의전 서열 3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세신 분이고, 특히 저도 어제 하원 의장의 특성, 정치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인권 굉장히 중시하는 분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소신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한해협을 완전히 거의 봉쇄할 정도로 무력 시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력 시위가요, 뭐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무력 충돌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미국 측에서도 이 각별한 대응 군사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이요, 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인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런 전화 통화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미국 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로 제안을 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방휴가 계획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오더라도 만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요 2주 전에 이 펠로시 하원 의장 측에 전달했고, 2주 전에 이미 양해가 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이 확정이 됐다. 그 순서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방문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간에 이런 군사적인 충돌 위기까지 가는 심각한 이런 대결을 감안을 해서 우리 정부가 말이죠, 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일정상으로 보면 대만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확정되기도 훨씬 일주일 전에, 근데 지금부터 2주 전이니까요, 7월 중하순 때 우리가 먼저 그 입장을 밝히면서 양해를 구했고, 미국 하원 의장 측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점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을 우려해서요, 중국과 이 원칙적인 우리가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중 외교의, 그리고 대미 외교의 특징은요, 전통적인 외교 원칙에 맞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외교 원칙은 첫째로는 안보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중시하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21세기 외교는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은 그런 의미에서 꼭 안보는 미국에만, 경제는 중국에만, 이게 아니잖아요. 안보와 경제가 지금 같이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경제든 안보든 또 뭐 우주든 뭐 기후변화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안보 요소 이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안보 개념이 확장되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안보 외교의 틀은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특징은 한미 관계의 최우선 중시가 맞고요, 그 다음으로 한중 협력 관계가 이제 올 수 있다. 당연히 이제 한밀 이 관계는 같이 가는 것이죠, 한 패로. 자, 그래서 이 마치 그러한 분명한 외교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이 기조를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취임하고 나서도,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정상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적인 외교, 대미 중시 외교를 이미 밝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펠로시 이 방안이, 또 이 방안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너무나 강한 압박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 만났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또 유튜버들이 말이죠, 이러한 중국을 의식해서 펠로시 의장을 일부러 안 만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식 일정은 다 대부분이 거의 다 외교적으로 보면 양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왔는데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에 나가서 펠로시 의장을 만났다. 그래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거 4대 외교 하는 거야. 이렇게 미국한테 쩔쩔매는 거야. 얼마나 더 센 공격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를 모르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부각시켜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려는 그런 수준 낮은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휴가 중인 경우에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항상 예외가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 메시지를 펠로시 측에 즉각 전달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펠로시 하원 의장이 흔쾌히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이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 하원 의장을 수행하고 온 이 대표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대표단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전화 통화에서는 전통적인 외교안보, 이 국방이 이런 관계도 얘기했고, 기술 협력과 청년 여성, 기후변화, 이 다양한 현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글로벌 포괄적 동맹 관계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거를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의회와의 외교 협력도 더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연방 하원 의원단이 이제 배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재미 동포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배려를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펠로시 의장은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도덕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 동맹관계가 잘 지켜져야 되겠다. 그리고요, 최근에 한미 추모의벽 제막식이 워싱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보듯이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번영, 이것은 반드시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동맹관계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의회 차원에서의 이 한미 관계를 측면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미 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를 함께 갖고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은 뭐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예요. 자유롭고 개방됐다라는 얘기는요,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래서 이 개방되고 자유롭다, 이 얘기가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에 확립된 일반 원칙을 중시하는 외교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인태 전략에 확실하게 들어와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특성은 뭡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전반적인 한미동맹의 틀, 그리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태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점을 현 윤석열 정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인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펠로시 의장이 했다는 점 밝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국회의장과
그리고 이제 펠로시 의장 간의 공동 발표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양국 의회가 채택하자, 여기에 합의를 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같이 공동 노력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북한의 위협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국제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정부 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뭡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이에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이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말로는 합의해 놨지만은 확장된 대북 억지력, 이 합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이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요, 입을 딱 닫고 눈을 딱 감은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 확장된 대북 억지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가동시키기로 이번에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을 펠로시 의장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진표 의장 측에 강력히 촉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김진표 의장이 확장된 대북 억지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받아들인 거, 이거는 상당히 참 굉장히 잘한 것이고, 이러한 초당적 외교,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박지원 전 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펠로시 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에서 만날 것이다. 만약에 안 만난다면 내가 정치 구단이 아니다. 정치 구단의 입장에서 내가 예측하는 게 정확히 맞다. 아니면 나는 구단이 아닐 거야. 구단이 아니라고 구단을 포기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 틀렸잖아요. 그러면 뭐 틀림없이 구단 맞다라고 했는데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요, 이번 주말까지 언론에 제발 좀 나오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도 다 틀리고. 예. 그러니까 이 근거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극을 관람했지 않습니까? 연극 관람한 것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액션이다. 이걸로 보면 틀림없이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일부러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틀렸어요. 자, 틀렸어. 자,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에요. 이 글로벌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펠로시 의장의 미 정계에서 서열 3위의 아주 최고 권력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물론 휴가 중에라도 예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에서 휴가까지 만약에 몇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취소하고 나왔다? 민주당이 난리가 나죠. 아니, 박지원 원장 스스로도 아마 말 자체를 싹 다 바꿔버릴 겁니다. 예. 박지원 원장의 그 트릭에 윤석열 대통령 실에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정통 외교를 한 거예요. 예. 틀렸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리반 백악관 보좌관이 말이죠, 안보 보좌관이 지금 현재 이 대만 해외에서의 위협 수위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위험과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실수나 오파로 인해서 사태 급변을 막기 위해서 중국 대만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요, 앞으로 중국은 이 대만 일대에서 이러한 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긴장을 계속 시킬 건데, 불필요한 위험과 도전은 이제 만들어낼 건데,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공중이나 바다에서 실수나 오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고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이번에 대만 방문한 것을 왜곡해가지고 위기로 전환하거나 대만 해협을 궁극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군사 활동을 하는 구실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의 자주국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영국과 호주와 함께하는 핵 잠수함 이니셔티브 오커스와 같이 이 동맹 및 파트너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군사 태세를 취하는지 우리 이익을 수호할 것임을 중국에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미국 측에서도 이 불필요한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 상당히 이색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허은하 대변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이가 대표할 때 임명한 대변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는 대변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마땅치 않다. 어쨌든 국민의힘 당 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지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위를 사퇴 반론을 해놓고 의결을 표명한 거, 이거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허은하는 대변인 타이틀을 포기하지 않고서 이준석을 대변하는 거예요. 당을 대변해야죠. 이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을 대변하고 싶다, 지금같이, 그러면 사퇴를 하십시오. 사퇴를.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준석의 논리로, 역으로 그 이준석의 논리를 지금 허은하한테 대입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비대위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것은 이당 완방이다. 그래서 이준석 당권 완전 박탈이다.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특정인에 대한 특정 의도로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요, 이 비상사태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지방을 다니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비상 상황이냐. 그래서 국민들 눈에는 이준석 때문에 교각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내놓는데요. 저는 그 반대의 시각입니다. 아니, 당 대표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징계를 먹은 당 대표가 만약에 징계 먹지 않았는데 지방 다니면서 당원을 모집한다? 박수치죠. 당연히.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 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의 취약지대가 2030인데 박수 10배 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연 확장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이준석의 팬덤층을 만들기 위한, 외연 확장이면 좋은데 외연 확장이 아니고 오로지 팬덤을 만들기 위한 당원 모집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대변인이, 이번에는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이 지금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본인도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이거를 개설 운영한다 이겁니다. 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에 전부 다 동참해서 이준석 살리는 집단 소송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국바세는요, 이 김웅 의원이 맨 먼저 어제 페북에 국바세 한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관들 사이에. 그래서 당원이 주인임이 마땅한데 현재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바세를 지금 만든다는 겁니다. 김웅 의원도요, 김웅 의원은 국바세 구글 폼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자, 들어가자, 출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국바세는요, 책임 당원을 모아가지고 이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등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전에는 결정되는 9일을 전후로 해서 소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집단 소송에 필요한 책임 당원은 최소 500명, 최대한 1000명 정도 모집을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국바세 운영진은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금 가처분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당원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이는 오늘 말이죠, 이 본인의 페북에 오늘은 수도권으로 와서 양주와 의정부의 당원들을 함께한다. 이제 한동안 수도권을 돌면서 당원들과 모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전국적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
이준석 윈드를 일으키는 거예요. The Colors of the Wind of the Colors라고 하는 노래곡을 한번 페북에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준석 색깔의 당원들만을 지금 모으고 있는 이 행태. 제가 보기에는요, 비판 여론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준석이가 이제 최의 가둠을 결심했다. 이런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대놓고 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5시경에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이 보도를 썼는데요. 제가 이미 제 방송을 꼭 본 것 같아요. 뭐 제 방송 봤다기보다는 누구든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방송한 거하고 이 톤이, 기승전결 논리가요,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자, 제 방송의 틀은 제가 이제 어젯밤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하고 뭐냐? 이준석이가 처음에, 그러니까 징계가 들어가기 전에 윤심을 받으려고, 윤심의 지지를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만찬하자 몇 번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윤핵관들만 입에 올렸고, 윤핵관들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노래 같은 것만 통해서 윤핵관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징계가 받고 나서도 윤핵관을 집중적으로 윤핵관과,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핵관의 이 투트랙 전략을 딱 쭉 해왔어요. 이준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철저히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를 딱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그냥 비대위가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는 이제 비대위 열리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직위를 상실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입장을 바꿔갖고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페북의 입장문을 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빗대가 가고 있느냐? 마침 오늘 양상훈 주필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3번 정도는 참아라. 참을자 써라. 이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거를 계기로 해서 격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를 링크를 걸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지금 작전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최후의 카드는 뭐냐? 가처분과 같은, 신청과 같은 법률 소송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말이죠. 이준석이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공개하겠고 곧 필요할 듯 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최후의 결단이다. 최후의 이 카드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루 전에 분석한 거하고 이 흐름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이 국밭에 책임당한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가처분 집단 신청하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윤계인 삼선의 조혜진과 하태경,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비대위 출범은 하되 좋다. 그러면 한시적 비대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시적 비대위, 즉 1월 6일 날, 1월 9일이죠. 1월 9일에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라라는 그러한 이 개정안을, 즉 상생 당헌 개정안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하태경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런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서 의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혜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이 비윤계 친이핵관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이분들이 입장이 더 경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김성진, 오늘 4차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한테 성상남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현물도 뇌물성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3년도 8월 23일 날 이준석 이 대표가 운영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개당 2만원짜리 화장품 450개를 제공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김성진 이 대표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9월 7일 날 이준석이 조모상 때는 조의금 100만원을 냈고,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진행 상황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을 성상납하고 또 뇌물도 주고 이러한 내용을 지금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